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부파원입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하락하고 나머지 양대 지수는 이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09%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42%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8%가량 올랐습니다. 이날 다우지수가 하락한 데는 다우지수에 편입된 은행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전체가 밀렸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1.52% 하락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보시면 이제 연준의 인내심 있는 태도에 시장이 오늘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준이 금리 인상에 조금 앞으로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고 아무래도 어제 FOMC 영향이 이날까지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 S&P 500 지수가 1.6% 올랐고 그에 따라서 올해까지 S&P 500 지수는 24.6%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FOMC 영향도 있지만 그 나온 경제 지표들도 모두 이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는 26만 9천 명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시장이 예상한 27만 5천 명도 밑돌았습니다. 지금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금 5주 연속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그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분분 고용자 수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는 4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한 19만 4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으니까 한 45만 명 정도 증가하며 고용시장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퀄컴의 주가는 12.7% 상승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스마트폰 칩 판매 호조로 크게 예상치를 웃돌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모더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코로나19 백신 판매 전망치를 하향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로쿠의 주가는 이날 7%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전날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자체가 그동안 시장에 있었던 좀 마이너하면서도 오버행, 계속 이제 시장에 드리워져 있던 걱정거리를 좀 제거해 준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제 회복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 테이퍼링 자체가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하나의 신호이면서 이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에 결국 좋은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일찍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6월쯤에 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그리고 두 차례나 혹은 세 차례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내년 6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58%인데요. 전날에 한 60%를 넘었던 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44%로 전날보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전날에 14%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은 26%, 두 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4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인상 가능성은 23%로 시장이 보고 있는데요.
멘트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인베스텍의 리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연준이 계속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QE를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는 시점과 이제 금리 인상 사이에 적어도 자기네가 볼 때는 한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QE가 끝나자마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그동안 예상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QE를 끝내고도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보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안 씨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보다 일찍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날 섹터별로 보시면 금융주가 1%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도 1%가량 떨어졌습니다. 헬스, 유틸리티, 머티리얼, 네. 헬스, 유틸리티, 그리고 소재 관련주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기술, 그리고 임의소비재, 산업, 통신 관련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퀄컴의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날 퀄컴의 주가는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전날 발표된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던 데다가 이제 퀄컴은 분기 이제 매출과 순익 전망치가 모두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칩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이드 폰 판매량의 강세가 이제 이 기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춘제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도 이제 168달러에서 194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15%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는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발표 이후에 그 메타버스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세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이미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 7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계속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웰스파고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를 하고 목표가를 이날 올렸습니다. 기존의 245달러에서 320달러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300달러를 넘는 곳은 이제 여기 웰스파고와 그 외에 이제 한 군데가 더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 회의가 다음 주 8일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그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이 조치는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며 또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기존에는 연방 공무원들과 그 하청업체 직원들로 이제 국한했던 정책을 민간 사업장으로 확대한 건데요. 대신 이제 사업장 규모를 100인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날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점은 그 전까지는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지만 이날 결정은 7대2로 반대표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표가 2표가 나왔습니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이 같은 발표에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날 금리 인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영란은행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도 기존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다만 이것도 이제 6대 3의 의견으로 3명이 반대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즉 자산 매입 규모를 3명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앞으로 몇 개월 내 여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향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날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유가는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이날 2% 이상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월물 WTI 가격이 지금 2.5% 하락을 해서 배럴당 78.81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마감가 기준으로 8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오펙 플러스는 증산 규모를 하루 40만 배럴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당초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증산 규모를 확대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한때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증산 규모를 40만 배럴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딸리고 있지만 내년에 다시 그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수준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초반에는 올랐다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오펙이 현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그 같은 전망을 이제 확인한 데다가 특히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과 합쳐지면서 이날 유가가 하락한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캐시우드가 이제 진로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할 때 진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했었는데요. 전날 진로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캐시우드가 진로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날 매각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진로 주식의 한 40%가량을 처분한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관련 지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